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준석 의원. 제가 이준석 의원 얘기 자꾸 하는 이유, 이준석만한 정치인을 보기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준석 의원이야말로 기술 재패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삼성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떤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준석 의원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에 딱 맞는 그런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 되는 것이 이르다, 빠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지금 최고 지도자가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프랑스 대통령은 30대의 대통령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이준석 의원이 빠르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르다, 저는 이것이 꼰대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은 지금 민주화 시대와 산업화 시대, 이 종사자들이, 여기에 핵심 세력들이 30년 동안 해먹었다. 30년들이 해먹고 이들은 지금 꼰대 정치인으로 전락해버렸다. 저출산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86 세대들이 아직까지 잔존 세력으로 머무르면서 정치를 구태화시켰고 국민의힘도 남원정이 나온 이후로 개혁 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수에 이준석이라는 이렇게 당당하고 실력 있고 아이디어란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의원은 최근 언론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토론을 하거나 대담 프로에 나오면 그 누구도 이준석 의원 하는 말에 토를 달거나 반대 의견을 내놓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준석 말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과 담대함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금 진보에서 가장 한동훈 의원과 막강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유산 정치, 자기 실력으로 어느 궤도에 오르지 않고 남의 힘으로 오른 사람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한계를 실적으로 증명해 내야 되는데 아직 한동훈 후보는 그 실적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한계라고 딱 분석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만, 물론 실적으로 보이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볼 때 이준석 의원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고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준석 의원은 과학도입니다. 이공계 출신입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이 세계를 제패할 것입니다.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이 AI 산업을 지원할 것이냐,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의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시대의 정책, 과학기술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지도자들은
어떤 정책을 왜 풀어야 되는지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밑에서 보고 올리는 대로, 그 보고 올리는 것은 각자 자기 진영이 속한 곳이나 그 진영과 연관된 기업들이 주장하는 대로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 과학 정보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지까지도 이준석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가의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규제로 이들을 묶어두면 안 된다. 묶어두면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벌면 그냥 놔주지 않는다.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두들겨 팬다. 이 IT라는 사업은 어차피 독과점일 수밖에 없다. IT 기업 성질 자체가 그렇다. 성형 자체가 그런다. 그런데 이것을 두들겨 패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 즉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에 왜곡이 있다고 해서 그때 다 틀어막아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상속세 개편, 세금 제도가 확실하게 개편이 돼야 된다. 지금은 상속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상속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면, 상속세를 내도록 하면 많은 아이들에게 세금을, 유산을 나눠주면 그 각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도 많이 출생하게 저출산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역시 이준석 최고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물론 이준석의 그 이념,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 길어서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수가 다 망했다. 보수가 스스로 와해가 됐음에도 이 사회에서 이미 보수는 주류가 아님에도 주류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특히 그렇다. 황교안 전 총리, 대통령 대행이 이 부정선거에 지금도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종로에 나와서 낙선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부정선거를 핑계 담아서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런다. 여기에 일부 세력들이 부안해동하고 있다. 때문에 보수는 이미 와해가 되고 비주류가 됐음에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보수를 갈라치게 하고 있다. 이 또한 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준석 의원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즉 권력자가 칼을 쥐고 권력을 잘못 쓰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다. 이재명은 170, 180석을 가지고 민생 입법은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방탄만을 위해서 이 국가 권력을 썼다. 의회를 그렇게 힘자랑을 하면서 자기 방탄에만 썼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의 칼이 쥐어지자 결국 계엄이라는 권력 노름을 했다. 즉 이재명이는 민원 해결보다는 민주노총의 수건 사업을 해주는 데만 온통 혈안이 되고 자기 방탄에만 170석 국회 권력을 다 썼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계엄이라는 칼을 휘둘러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준석 의원은 물론 이공계 전공이긴 하지만 저는 원리대로 하면 공부 잘한 사람, 경제 전문가는 재벌이 돼야 됩니다. 경제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정치 교수는 대통령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즉 문제는 지식을 운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에서 머물지 말고 이 지혜를 돌려서 자기 거화된 이념을 얼마나 실천하고 추진하느냐, 이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실천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덕성은 기본이겠죠. 이준석 의원, 모함, 가짜뉴스로 당하고는 있습니다만, 당해왔습니다만 이준석 의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가짜뉴스에 의해서 희생당한 거 말고 비리 저지른 거 있습니까?